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서프라이즈가 맞는 것 같아요. 3분기 실적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방송까지는 좀 3분기 실적 우려스럽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특히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내리는 날이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현재 방송 촬영 시간은 한국 시간 오전 6시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적이 발표가 된 지 한 1시간이 지났는데 어닝콜은 시작하지 않았어요. 현재 테슬라 주가 애프터마켓에서 8.6% 이상 오르면서 232불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일단은 숫자가 잘 나왔다라는 뜻이 되겠죠. 아직 일론 머스크의 어닝콜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8% 이상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것은 숫자가 잘 나왔다. 제가 3분기 실적 발표 때 중요 요소로 이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 3번이었어요. 저가 차량의 2025년 상반기 생산 여부였는데, 자, 이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로보택시가 10월 10일에 공개가 되었지만 25,000불에서 30,000불짜리 저가형 차량, 로보택시와 흡사할 것 같은 디자인의 이 저가형 차량이 공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공개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자주 말씀을 드렸죠. 일찍 공개가 돼버리면 기존 모델 3, 모델 Y의 판매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말을 아낀 거예요. 자, 하지만 테슬라는 기업 자체적으로 오피셜하게 지금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3분기 레포트에도 여기 프로덕트라는 란에 있는데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Plans for new vehicles, including more affordable models, remain on track for start of production in the first half of 2025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번 2분기 어닝콜, 2분기 실적 발표 때도 적혀 있었고 3분기에도 똑같이 적혀 있는 거예요. 즉 이 더 저렴한 모델을 포함한 신차 계획은요, 내년 상반기 생산 시작을 목표로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25,000불에서 30,000불짜리 차량도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계획에는 물론 신규 모델 Y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자, 내년 상반기에 신규 모델 Y까지 나오고 25,000불에서 30,000불짜리 더 저렴한 모델이 나오면 내년 300만 대 이상 판매하는 수준까지 캐파가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내년에 300만 대 판매는 못합니다. 올해 180만 대 수준인데 내년에 한 225만 대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즉 내년 인도량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이 부분을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즉 이 저렴한 모델 2의 내년 상반기 생산 시작은 차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내년이 물량이 늘어난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한 줄 힌트가 있는데, 당사의 특수 목적 로보택시 제품은 혁신적인 업박스드 제조 전략을 계속 추구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2026년 정도로 생산이 미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원래는 이 모델 2, 그러니까 저렴한 모델, 핸들과 페달이 달린 모델이죠. 이 모델은 언박스드 제조 전략을 추구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이 언박스드 설비를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가 멕시코부터 이를 추구한다라고 했는데, 기가 멕시코의 소식은 지금 요원한 상태이죠. 특히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멕시코와 미국 간의 무역 장벽은 더욱더 커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델 2는 일단 기가 텍사스에서 먼저 생산을 하고요. 기존 플랫폼과 차세대 플랫폼을 혼합해서 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동일한 제조 라인, 즉 기가 텍사스에서 생산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우려했던 요인, 가장 큰 요인,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8%대 상승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EPS 역시 중요하죠. 0.6불 이상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이 0.6불을 못 넘길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자, 하지만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무려 0.72불이 나왔어요. 시장 컨센서스는 0.58불에서 0.6불이었고 테슬라의 불세력 애널리스트들도 0.6불 넘기기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결론적으로는 댄아이브스가 맞았습니다. 이번 분기부터 마진이 더 높아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는데 댄아이브스만 맞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역시 긍정의 힘이 옳았다라는 게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EPS가 잘 나왔다라는 거 역시나 마진율이 좋았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오토 그로스 마진율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 자동차 오토 그로스 마진율 17.1%나 나왔습니다. 2024년 2분기 14.6%까지 떨어졌었죠. 자, 이게 드디어 반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신호죠. 자, 지금부터 테슬라 주가 정말 괜찮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는데 상승 반전을 마련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한 2년 넘게 이렇게 하락을 이어왔는데 드디어 반전이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11월 5일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까지 집권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의 그 발판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지금 모두 만족하고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8%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으니 매출액이었어요. 여기 매출액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예측치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예측치가 25.4빌리언이었는데 25.18빌리언이 나왔어요. 약 우리 돈 2천억 원, 3천억 원 정도 적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당 순이익이 굉장히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지금 보십시오. 전에 4개 분기에는 모두 EPS가 미스를 기록했는데 드디어 비트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는 이 수익성 마진율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요. 하이라이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오퍼레이팅 인컴 영업 수익이 되겠죠. 2.7빌리언이 나왔고 순수익이 2.2빌리언, 논객 기준 순수익이 2.5빌리언 이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일단 그로스 마진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로스 마진율이 전분기 18%였는데 19.8%까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원가는 낮아지고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ESS 메가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익성이 좋았어요.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 오퍼레이팅 마진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분기에는 0.6빌리언에 달하는 구조조정 일회성 비용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전분기 대비 대폭 늘어났었는데 자, 이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정말 한 0.7빌리언 정도 딱 그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일회성 비용이 감소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인컴이 전년 대비 54%, 영업이익이 2.7빌리언이 나왔어요. 1.6빌리언에서 거의 1.1빌리언, 한 40% 가까이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마진율이 어떻습니까? 영업이익률이 6.3%에서 10.8%까지 껑충 뛰었어요. 영업이익률이 8%대를 넘는 게 목표였는데 무려 10%가 나온 것입니다. 완벽한 상승 반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하이라이트 부분과 관련된 다른 부분들을 좀 읽어보면요. 자, 이것도 한글화 시켰습니다. 계속해서 테슬라의 사명을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테슬라가 최근 0%대 프로모션도 하고 차량 가격 인하도 계속해서 이어지긴 했지만 자, 그 이유는 역시나 전기차를 많이 보급시키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특히 이 부분에 2025년 상반기에 출시할 더 저렴한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가 진행 중이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하이라이트 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죠. 에너지 사업은 역대 최대 마진을 기록을 했고요. 3분기에 AI 교육 컴퓨팅 역시 75% 이상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잘 발전시키고 있다는 뜻이 되겠어요. 어쨌든 이번 레포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년 상반기에 저렴한 차가 생산이 시작될 거라는 점과 마진율이 크게 개선되었다라는 점이 되겠는데요. 마진율이 크게 개선된 이유 첫 번째는 운영 비용 감소가 가장 컸습니다. 일단은 차량 평균 판매 가격은 감소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평균 판매 가격 감소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프로모션 0% 프로모션이라든지 차량 가격 인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비용 감소가 컸다라는 뜻이 되겠죠. 첫 번째는 원자재 비용이 되겠습니다. 배터리와 관련된 비용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타 일회성 비용 역시나 구조조정 비용이겠죠. 이게 0.6빌리언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비용 감소가 가장 컸어요. 그리고 FSD 수익 인식도 전년 대비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찾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분기 보고서 10Q 레포트가 있죠. 그런 레포트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테슬라 자체적인 운영 비용 감소 노력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10.8%라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이유는 역시나 이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즉 일회성 비용의 감소를 들 수 있겠고요. 원자재 비용 감소도 들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이러한 비용 감소가 큰 영업이익률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이버 트럭 효과가 지금 이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을 오늘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모델 3Y가 아니라 기타 모델 생산이 전년 대비 91%나 증가를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도 생산량이 증가를 했어요. 배송 역시 전년 대비 43%나 증가를 했는데 역시나 사이버 트럭의 효과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기타 모델 생산과 배송에는 대부분이 사이버 트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번 3분기에 13,000대 이상 딜리버리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한 10,000대 정도가
모델 XS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 효과가 지금 전년 대비 성장률로 보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이버 트럭의 램프업이 더 진행되면 될수록 기타 모델 생산과 배송은 뭐 분기당 3만 대를 넘어서 4만 대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버 트럭의 미래는 지금 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오늘 가장 강조를 하고 싶어요. 사이버 트럭의 생산은 순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처음으로 흑자 마진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작년 10월 달에 출시를 했는데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흑자 마진을 달성한 겁니다. 여기 적혀 있죠. 사이버 트럭의 생산은 수차적으로 증가했으며 처음으로 흑자 총 마진을 달성을 했습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크로스 마진율이 플러스가 된 겁니다. 지금 사이버 트럭은 12만 5천 대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기당 충분히 3만 대 이상 이제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사이버 트럭의 생산이 파운데이션 시리즈로 해서 기본적인 시리즈로 내려오면서 10만 불대 차량에서 8만 불대로 내려왔죠. 자, 이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총 마진 흑자를 달성하니까 자, 이제 가격을 낮춰서 딜리버리를 늘려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모델 3 램프업도 텍사스에서 잘 3분기에 진행이 되었다라고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 즉 제조 원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건 역시 이번 수익성 달성에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기가 상하이도 매출 원가, 즉 제조 원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기가 베를린도 판매 원가, 제조 원가가 계속 개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테슬라는 10월 22일 기준 총 700만째 차량을 생산을 해냈고요. 현재 캐파는 235만 대 수준으로 나오고 있네요. 내년이 되면 모델 2의 생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300만 대 캐파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미 뭐 로보택시가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잘 발전되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스마트 서먼 기능과 고속도로 주행 엔드투엔드 AI가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 역시 FSD를 가지고 있고요. 10월 말까지 5만 개 H100 용량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기가팩토리 텍사스에서는 이미 2만 9천 개 H100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교육 용량과 FSD 마일리지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면서 그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로보택시 공개 행사 때 사이버캡과 로보밴을 공개를 했었는데 자율주행 설계가 되어 있죠. 휠이나 페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캡의 추정 전비는요 5.5마일 퍼 킬로와트시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굉장히 효율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새로운 모터를 적용을 했다라는 거죠. 현재 모델 3가 전비가 좋죠. 복합 전비가 4.8에서 5.7km per kWh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마일로 되어 있는데 5.5마일에다가 1.6을 곱하면 킬로미터로 바뀌게 되는 거죠. 바로 8.8km per kWh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모델 3보다도 전비가 무려 한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60-70% 개선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것 역시 우리가 기억해둘 숫자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및 생성 및 저장 부분이요. ESS 메가팩 매출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에너지와 서비스 기타 총이익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은 역시나 에너지 ESS 메가팩 매출이 되겠는데 에너지 사업이 3분기에 30.5%의 기록적인 매출 마진, 자 2분기까지 이게 25%였는데 이게 더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여기다 크게 적어놨어야 되는데 제가 적진 않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최근에 ESS 메가팩의 가격을 내린다라고 했는데 마진율은 더 올랐어요. 마진율이 왜 더 올랐을까요? 당연히 원가가 낮아졌기 때문이겠죠. 배터리 팩 생산에 들어가는 원자재가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레스럭 공장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해요. 40기가와트시. 자, 한 주에 200개의 메가팩 생산하는 게 맥스 캐파인 것 같습니다. 잘 되고 있고요. 서비스 및 기타 사업 슈퍼차저가 많이 포함된 부분이요. 전년 대비 90% 이상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자, ESS 메가팩의 매출이 이 전분기 대비 떨어져서 좀 불안한 상황이 있었어요. 전에 9.4기가와트시에서 뭐 6.9기가와트시로 이번 분기 떨어졌다라고 해서 우려를 했었는데 마진율이 30.5%로 저번 분기보다 거의 596bps, 그러니까 약 6%포인트 올라가면서 이번에 상당히 선방한 것으로 나오고 있으면 수익성이 더 좋아졌겠죠. 다른 차트도 좀 한번 볼게요. 테슬라가 제트한 차트인데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배터리 EV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2%대까지 왔고요. 중국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중국이 50%를 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중국 시장 왜 중요한지 이걸 보면 잘 알 수 있고요. 자, 가스 자동차와 로보택시
이 수명 동안은요 CO2 배출량이 나오고 있는데 로보택시 훨씬 적죠. 자, 아무튼 오늘 기억할 것은 저가 차량 당연히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 EPS와 마진율이 드디어 반전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흑자를 달성했다. ESS 메가팩은 30%의 마진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앞으로의 움직임이 기대됩니다. 같이 함께 하시면서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